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늘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저희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뭘 먹고 컸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잊고 싶을 만큼 힘든 기억이라 그런지 저희는 그 시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힘들게 저희를 키웠고 저도 거기에 보답을 하고자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고사리 손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배우는 제가 기특하다며 주변의 아저씨들이 먹을 걸 많이 챙겨주기도 하셨고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그래도 제법 돈이 모여서 나중에는 작은 투룸으로 그리고 전세로 이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다행히도 공부머리가 좋아서 고등학교까지 잘 진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저도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여 사무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이 되어 급여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가족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값진 여유를 느끼며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만 하며 지내는 동안 세상은 참 많이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공장에 신입 사원들이 들어왔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듣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낸 어머니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만남을 갖고 지내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는 부쩍 장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의 생산직 일이 쉽지 않기도 하고 아내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는 이미 엄마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좀 남들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다리시던 가족 사진을 찍기 4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지내온 흔적들을 지우던 중 서랍 속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2년 조금 안 된 보험 증서였는데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야 워낙 없이 지내다 보니 아프면 큰돈이 든다고 보험을 갖고 있긴 했는데 생명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수혜자가 저희 와이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아, 생명증서네. 어머님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었나? 아니, 그보다 보험금 수령인이 당신으로 되어 있네? 어머님이 나 장사하고 싶은 거 아시고는 본인 죽고 나면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어. 살림은 안 사람은 해야 한다고. 아, 그래서 나 어머님 뜻 이룰 거야. 어? 안 그래도 가게 계약하고 오는 길이야. 그 순간 어쩐지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내의 가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된 저희 형제는 오한이 벙벙했고 동생은 어머니가 형수님께 남긴 건 맞지만 유산도 하나 없는 형편에 혼자 저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가게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독불장군처럼 일을 진행했어요. 돈은 없었어도 사이는 좋았던 형제였는데 어머님의 보험금으로 인해 온 집안이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작은 옷가게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일로 아내는 바빠졌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했고 아내는 별것 아니라며 일하다 부딪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도 그저 괜찮다던 아내는 얼마 뒤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는 게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했더니 제가 때리고 하는 것을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아내는 제가 늘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때렸다는 주장을 했고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멍하니 있으니 아내가 먼저 절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팔을 막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이혼 소송장이 왔고 내용은 저의 폭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동생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를 차로 친 뺑소니법을 찾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직 발표 전이긴 한데 가족 일이다 보니 먼저 알게 되었다고. 잘 자란 제 동생은 경찰이 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일이다 보니 여기저기 수소문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뺑소니범을 찾았는데 낯익은 얼굴에 경악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 했지만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으니까요. 아주 의도적으로 뺑소니를 한 건지 찾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정말로 제가 아내를 잠결에 때렸는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찾아본 영상에는 아내가 본인을 때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키우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처음 데려올 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집에 3대나 있는 줄 아내가 알았을진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갖고 법원에 가서 제출을 했고 이혼 소송은 아내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요즘 아내가 저를 자극하기 위해서인지 저를 때리는 모습만 잔뜩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아내는 옷가게에서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작은 금액이지만 사망보험금이 들어왔고 아내가 가졌던 재산,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도 되찾게 되었어요. 장례식을 하는 도중 장인 장모님은 불같이 뛰어오시더니 제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너지. 너 이 새끼 네가 다 알고 그런 거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네가 내 딸 죽인 거지? 온 먼지 때문에 합성사고래요. 저도 힘듭니다, 장인어른. 너 말고는 없어. 아우씨, 그때 너도 죽였어야 했는데. 너도? 너도라뇨? 그러니까 너를 죽였어야 우리 딸이 살았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상황은 종료되었고 저는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뺑소니범 잡으라고요.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주며 절대로 직접 오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뺑소니로 실형을 살게 되었고 장모님은 잡혀가는 장인어른을 보며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어요. 며칠 뒤 저는 동생을 불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전해줬습니다. 다 너 가져. 이걸 왜 다 날 줘?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뺑소니범, 내 장인어른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보험금 때문에 사람이라도 죽였다는 거야? 아마 맞을 거야. 나중에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너 다 가져. 난 이제 너도 볼낯이 없네.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동생은 그런 제 손을 한참이나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와 처갓댁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늦은 밤 헌신소를 찾아갔고 사고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화재를 부탁한 부분이었는데 일이 잘못되어 아내가 죽게 되었고
업체에서는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실수를 알아채고 아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놀람과 동시에 어떤 안도감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끔찍히 아끼던 딸이 화상이나 다치는 정도로 복수를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똑같은 상황이 되었네요. 사실 동생에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이라는 꿈을 이룬 동생이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감옥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면 너무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선택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보니 저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결국 회사에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씨 좋은 사장님께서 그냥 푹 쉬다 돌아오라고 하셨고 3달간의 휴직 기간을 마치고 내일이면 다시 출근을 합니다. 남은 인생을 다시 남들처럼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생에게만은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내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